기사가 공지영 씨와 주진우 씨가 올라와 있네요. 네, 이재명 김부선 스캔들. 이번에는 공지영 작가가 시사인 주진우 기자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한때 김부선 씨와 주진우 기자라고 주장하는 통화 녹취 파일이 온라인에 올라왔었고 이 녹취를 들어보면 주 기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김부선 씨에게 이재명 후보 비방글을 수정하고 사과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 공지영 작가의 주장은 그러니까 예전에 김부선 씨가 올린 글이 파문을 일으키자 주진우 기자가 나서서 막으려고 시도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주진우 기자는 그게 아니라고 해명했고 공 작가는 만약 자신의 폭로가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면 주진우 기자가 직접 나서서 이에 반박해달라는 겁니다. 공 작가는 트위터에 이번에 이런 글을 올리면서 다른 트위터 글을 함께 첨부했는데요. 네. 첨부 글은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서명숙 씨가 주 기자와 김부선 씨를 연결해줬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해당 기사에는 서명숙 씨의 인터뷰가 담겨 있는데 주 기자가 정치인 사주를 받고 움직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내 부탁, 서명숙 씨 부탁을 받고 한 것이며 김부선 주진우 통화의 처음 출발점은 나다, 이재명 씨가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기사에 대해서 이재명 당선인 측도 링크를 건 적이 있고요. 그런데 선거는 끝났지만 스캔들은 이미 일파만파 커졌고 국민들은 여전히 이게 어찌 된 일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적극 해명해야 한다는 여론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선거가 끝났지만 네, 논란은 계속되고 있네요. 자, 이 가운데 또 노소영 폭언 이 기사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 네,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이자 SK그룹 최태원 회장 부인이죠. 노소영 씨가 운전기사들에게 폭언하고 물건을 던졌다는 주장입니다. 2007년 이후에 일한 운전기사들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고 나섰는데요. 네. 차량에 둔 껌과 휴지가 다 떨어지면 운전석 쪽으로 휴지 상자와 껌 등을 던졌다. 차가 막힐 때면 머리는 왜 달고 다니냐 이런 폭언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예. 또 노 씨를 지상이 아닌 지하 주차장에 내려줬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당했다는 증언도 있고요.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서 차량에 키를 꽂아둔 채 스스로 그만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질 폭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갑질 폭로 시기에 대한 의구심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노소영 씨는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공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왜 하필 이 시점인지 공교롭다는 시각도 있고요. 이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노 씨 법률 대리인 측은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예. 갑자기 또 이런 갑질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뭔가 석연치 않다 뭐 이런 반응도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한 언론이 또 블로그에 또 왜 줄줄이 제보했느냐 뭐 이런 글도 올라와 있고요. 선거 이후 또 여전히 정치권은 시끄럽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미국행에 이어서 이제 낙선 현수막이 화제인데 네. 당이 빠졌다. 예. 이래서 이게 나오죠. 서울 전역에 걸린 낙선 인사 현수막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요. 당명은 물론이고 당 색깔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 대표 색깔인 민트색이 아닌 진한 파란색과 검정색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바른미래당임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은 당 소속으로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이준석 전 후보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과연 이 사람이 당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 워크숍에 에서도 이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까지 강한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예. 아무래도 바른미래당은 지자체장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참패에 빠졌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당내 성토의 목소리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1박 2일 워크숍을 열었지만 그 자리에 안철수 전 대표는 물론 유승민 전 대표 역시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바른미래당 위기가 수습될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러시아 월드컵. 네. 자, 우리 1차전은 석패했지만 또 소식 전해주시죠. 예, 먼저 H조 가보겠습니다.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 콜롬비아 일본전에서 일본이 2대1로 승리했는데요. 네. 일본은 월드컵 무대에서 남미 국가를 꺾은 최초의 아시아 팀으로 이름 올리게 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번 대회 첫 퇴장자가 나왔던 콜롬비아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고 예. 결국 피파 랭킹 61위인 일본에 패하게 된 겁니다. 예. 일본을 끝으로 이번에 출전한 아시아 5개국은 모두 조별리그 1차전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일본과 이란은 승리,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그리고 한국은 패배의 아쉬움을 맛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A조로 가보면은요. 개최국인 러시아가 3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눈앞에 뒀습니다. 조별리그 2차전에서 이집트의 3대1 완승을 거둔 건데요. 개막전에서도 러시아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5대0으로 크게 이겼고 2승을 기록했죠.
우루과이와 사우디아라비아 경기에서 우루과이가 이기거나 두 팀이 비기면 러시아가 16강 확정을 하게 되고요. 네. 만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기더라도 그간의 두 경기에서 그 8골을 터뜨린 러시아가 골득실에서 8골. 예, 네. 골득실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16강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러시아는 소련 시절인 1986년 멕시코 대회에서 16강에 오른 이후 한 번도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 없기 때문에 매우 기쁜 소식이겠죠. 네. 우리나라가 생각나네요. 2000년 네네. 이 개최국으로서 굉장히 잘해요. 국민적으로 열광을 했었고 16강 진출해서 우리가 정말 잘했었는데 러시아도 지금 그런 파티를 그런 이어가지 않을까. 파티를 예.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부럽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반응이 예, 그렇습니다.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어휴, 이 콜롬비아를 이기고 말이죠. 우리도 이제 남미 멕시코와 이제 2차전을 앞두고 있는데 조현정 씨 몇 대 몇을 예상하세요? 아, 지금 안 그래도 이 월드컵 시즌이 오니까 김용신 아나운서를 초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적중하시는데. 예, 예. 네. 잠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도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않습니다. 2대0 갑니다. 예. 믿어봅니다. 자, 조현정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